자, 금속재예요. 금속. 철. 철금속과 철이 아닌 비철금속으로 나뉩니다. 철, 강철, 건축 구조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H빔 같은 경우에도 이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철금속은 철이 아닌 동, 알루미늄, 아연 등이 마감재, 창호재, 설비재 등에 활용됩니다. 파이프 같은 거. 철강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강도가 좀 크고요. 다른 금속이라는 것은 동, 알루미늄, 아연 얘들보다는 강도가 크고 연성이 풍부해요. 연성은 이렇게 유연하게 펴지는 거죠. 잘 펴지는 성질. 원자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공업 규격화된 공장 생산으로 공기 단축화가 커서 초고층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됩니다. 공장에 이런 형광 틀이 있어요. H 모양의 형광 틀. 여기에 쇳물을 부어서 바로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강도 크고요. 탄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질이 좀 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성 및 연성이 풍부해요. 잘 펴지고요. 잘 늘어나요. 그래서 판재도 만들 수 있고요. 철판. 그리고 선재도 만들 수 있어요. 철사.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합금으로 이렇게 이 성분을 용광로에 끓일 때요. 철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도 넣고 좀 섞어서 합금으로 성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커요. 그래서 막 전선 같은 거 전기 잘 통하게 돼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산화되어 녹슬기 쉽고요. 고온에서 녹아버리는 액체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강의 열 처리 방법인데요. 이게 또 문제에 한 번씩 나와요. 불림은 강을 가열한 다음, 철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식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칼 같은 거 만든다고 대장장이가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두들기잖아요. 그럴 때 빨갛게 가열한 다음에 공기 중에 식히는 것이 불림이에요. 불림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이 빨간 강을 용광로 속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는 거예요. 바로 실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 근처에 다 놔두는 거죠. 이게 풀림이고요. 담금질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가열된 강을 탱탱탱탱 해서 물에 칙 담궈요. 물이나 기름에. 그래서 급히 칙 식는 거. 그것이 담금질. 그래서 약간 그냥 하는 말로 나를 담금질 한다. 약간 요런 게 이렇게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이렇게 좀 단련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뜨임이라는 것은요. 담금질한 강을 200도에서 600도로 한번 식혀요. 한번 가열을 하고요.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식히는 거. 그러니까 담금질 한 것을 한 번 더 가열해서 천천히 식히는 거. 한 단계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뜨임이라는 것은 담금 플러스 200도 해서 서서히 이렇게 용어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구조용 강재입니다. 구조를 이루는 강재예요. 자, 먼저 형광이고요. 그 모양으로 만들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열간 압연 형광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모양을 이렇게 압입을 해서 만드는 형광입니다. 단면 형태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요. H 형광은 구조 부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보통 우리 L 형광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앵글처럼 해서 형광과 형광을 붙일 때 이렇게 코너에 뚫어주는 용도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단면 모양에 따라서는 용도가 좀 다르고요. 플랜지는 주로 휘매, 외부는 전단력에 저항하는 단면 구성을 가져요. 플랜지랑 외부, 우리 구조에서 충분히 배웠던 부분입니다. 양쪽에 날개처럼 나온 것이 플랜지, 중간에 연결하는 것이 외부 이렇게 되고요. 플랜지는 휘임에 저항을 하고요. 전단력에 저항하는 것이 외부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 H빔을 이렇게 만들어요. 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밑에서 받치고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전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이 외부가 이 세로 모양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단력의 저항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량 형광, 가벼운 형광이겠죠. 냉간 압연한 거예요. 이거는 열에 녹여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실온에서 만드는 거예요. 박판을, 얇은 판을 성형시켜 만든 것으로 살 두께가 얇아 국부 좌굴이나 부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소규모에 사용됩니다. 얇은 철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거 아시나요? 앵글이라고 요렇게 좀 얇은 철판이 있어요. 해서 이렇게 가로 선반 같은 거 이렇게 얹을 때 사용되는 앵글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가벼운 형광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실온에서 냉간 압연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렇게 속이 뚫려 있는 거랑 속이 꽉 차 있는 게 달라요. 이게 지금 속이 뚫려 있는 것은 어떤 파이프 형태고요. 이렇게 속이 꽉 막혀 있는 이런 게 봉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어요. 이렇게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형 철근 아니면 매끈하게 그냥 원형 철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판, 철판입니다. 두께에 따라서 두꺼운 건 후판, 중간 정도는 중판, 얇은 건 박판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 이런 거 보통 접어서 처마 끝에 이렇게 처마 홈통으로도 쓰고요. 접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연 도금을 한 강판. 이거는 녹이 덜 쓸겠죠. 그래서 우리 요즘 좀 새까만 건물 아세요, 혹시? 이렇게 골이 있고 새까만 건물을 아연도 강판이라고 하는데 강판에 아연 코팅을 해서 녹이 쓸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논슬립 무늬 강판은 이렇게 강판은 강판인데 우리 현장에 보시면 이렇게 비계 설치할 때 발판에 구멍 뽕뽕뽕 튀어나오게 해서 미끌리지 않도록 무늬를 내서 해주는 것을 논슬립 무늬 강판. 그리고 스테인레스 강판은 보통 우리 뭐 예를 들자면 냄비 같은 거에 주로 많이 쓰이죠. 우리 현장에도 많이 쓰이지만 스테인레스는 레스 없다, 뭐가 스테인, 녹이 없다 그 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렇게 아연도 강판을 많이 썼는데 이게 그래도 안에 코팅이 벗겨지면서 녹이 쓸 수 있다고 해요. 용접을 할 때도 생길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싸지만 이 강판을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데크플레이트 경량 콘크리트 바닥에 거푸집 대용으로 반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바닥은 이렇게 바닥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붓고요. 바짝 말린 다음에 이걸 떼내야 돼요. 바닥 거푸집. 그런데 이렇게 요철을 두어서 철판을 그냥 두고 이 위에 가벼운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떼어낼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것이 데크플레이트입니다. 자, 참고로 강제의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실온이 아니고요. 대략 250도씨 정도래요. 그리고 탄소강이라는 것은 순철에 탄소를 넣어서 강도를 높였다 합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합금 만들 때 이것저것 섞는다고 했는데 탄소를 섞으면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건축 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공사 시 바닥 슬래브를 사설하기 전에 철골보 위에 설치해서 절곡된 이렇게 절곡된 요철이 있는 얇은 판 부재는 뭐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데크플레이트고요. 여기 밑에는 H빔의 보가 들어가죠. 여기에 불 타지 말라고 이렇게 뿜칠을 한번 해줍니다. 내압 뿜칠. 그리고 데크플레이트와 H빔을 연결하는 볼트를 스터드 볼트.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봐주시고요.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탄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단 탄소가 들어가면은 항복 강도가 증가하고요. 경도, 단단한 정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료가 뭐랄까 인장 강도가 얼마인지를 실험을 할 때 이 늘어나는 정도를 연신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만큼 잘 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잘 늘어나는가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연신율 강도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철근은 인장력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대신
자, 그 다음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뛰어난 내식성. 녹이 잘 안 쓰고요. 산성비에도 강하대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보통은 산이나 알칼리에 대부분 약한데 얘는 산성비에 강하고 녹에 대한 유지 관리가 거의 불필요합니다. 우수한 내구성 및 광택으로 지붕재 및 외벽 마감재로 사용이 됩니다. 가공성이 좋아요. 그렇지만 진공 또는 알곤 용접으로, 그러니까 특수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옥외 현장에 이 용접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조금 작업이 곤란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르텐강. 이것은 마치 딱 보면은 왜 이렇게 녹이 슬었지? 하는 강이 있어요. 무도장. 도장을 안 한 내후성 강판의 한 종류입니다. 기후에 잘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산화하여 피막을 만들므로써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마치 녹슨 것처럼 생겼습니다. 생긴 게. 근데 이게 녹이 아닌가 봐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니켈이나 크롬, 구리 등의 원소를 첨가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